네, 여러분 211페이지 징계의 종류와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밑에서부터 볼게요. 밑에부터 견책부터 보시면 이제 쓰지 않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견책 그냥 훈계하는 겁니다. 견책 그냥 훈계하는 거예요. 보수도 전액 나가고 뭐 특별한 것이 없어요.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다만 견책도 제한이 들어가죠. 그 제한이 들어가는 것이 6개월간 승진 승급 제한되고요. 그다음에 그 사유가 금품 향수수 공금 횡령유형 소액행정 음주운전 성이면 추가로 6개월 승진 승급 제한이 더 걸리고요. 그렇습니다. 그냥 훈계하는 것이 견책입니다. 자, 감봉으로 들어가면 감봉이 1월 이상 3월 이하입니다. 그래서 우리 실무에서는 감봉 1월, 감봉 2월, 감봉 4월, 감봉 3월 이렇게 각각의 하나가 이제 징계인 것이죠. 그래서 징계가 그냥 표면상으로는 6개가 있지만 실제로 우리 실무에서 징계를 할 때에는 감봉 1월, 감봉 2월, 감봉 3월, 정직 1월, 정직 2월, 정직 3월 이것이 다 징계 종류가 가지고 징계 종류가 엄청 늘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감봉은 1월 이상 3월 이하, 보수의 3분의 1을 감액하고요. 그 다음에 승진 승급 제한 들어가는데 아까 견책부터 시작해서 6개월, 12개월, 18개월 이렇게 가기 때문에 이제 중간에 12개월입니다. 12개월 승진 승급 제한되고 그 사유가 금품 향수수 금품 향수수 공금 횡령 유형 음주운전 소극행정 성 여기서는 추가로 6개월 더 승진 승급 제한이 걸립니다. 자, 정직으로 가면 1월 이상 3월 이하 직무가 정지되고요. 보수는 전액을 감해 버립니다. 승진 승급 제한은 18개월이 들어가죠. 그리고 아까 그런 사유가 있으면 다시 6개월이 추가로 승진 승급 제한이 걸려 버립니다. 자, 강등은 계급을 1계급 하나 내리고 플러스 정직 3월이에요. 오케이? 강등은 계급을 하나 내리고 플러스 정직 3월입니다. 정직 1월 이상 3월 이하가 아니라 그냥 정직 딱 3월. 정직에서 제일 센 거 플러스 1계급 내리는 것이 이 강등입니다. 그래서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직무가 정지되니까 직무가 정지되니까 직무에 종사하지 못합니다. 감봉은 일을 해요. 감봉은 일을 하고 그냥 감봉만 받는 것이고 정직은 직무를 하지 못합니다. 직위해제처럼 그냥 집에 가 있어요. 정직은. 그래서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보수는 전액을 감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승진 승급 제한은 정직 3월처럼 정직이 18개월 제한 들어가니까 18개월 승진 승급 제한 들어가고 또 금품 향수 공금 횡령 유형 음주운전 소극행정 성 여기에 대해서는 추가로 6개월 더 승진 승급 제한이 들어갑니다. 해임하고 파면이 있어요. 해임하고 파면이 다 배제 징계죠. 그냥 잘라버리는 것이죠. 잘라버리는데 파면은 퇴직 급여를 깎는 배제 징계가 파면이고 퇴직 급여에 영향이 없는 것이 해임입니다. 자, 파면은 퇴직 급여 제한이 어떻게 들어가? 5년 이내, 5년 이상 이렇게 5년 미만, 5년 이상 이렇게 나눕니다. 나눠서 이 퇴직급여가 5년 이상 근무한 자는 2분의 1을 까고 5년 미만은 너무 적으니까 4분의 1을 깝니다. 그래서 4분의 1, 2분의 1을 까는 거죠. 대신 퇴직급여는 이제 연금이라고 생각하시고 연금 말고 퇴직수당이라는 거 있어요. 저도 이제 관둘 때 연금 말고 퇴직수당만 한 6, 7천만 원이 추가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추가로 무슨 수당 해서 하여튼 퇴직수당, 그 퇴직수당이 별도로 있는데 그 퇴직수당은 어떤 생활 배려 차원의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생활 배려, 공무원의 기본적 복지는 그건 이제 퇴직급여, 연금, 이 퇴직급여가 연금이에요, 연금. 일시불로 받을 수도 있고, 연금으로 받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퇴직급여가 우리가 생각하는 연금이고, 퇴직수당은 그냥 별도로 그냥 따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연금은 4분의 1, 2분의 1을 까. 근데 퇴직수당은 그렇게 조금 근무했다고 고려해줄 그런 것이 아닌 것이죠. 그것은 그냥 부가적으로 주는 것이니까. 그것은 그냥 똑같이 가장 많이 까는 그 기준대로 그냥 까버립니다. 그래서, 퇴직급여가 5년 미만 4분의 1, 5년 이상 2분의 1, 퇴직수당은 그냥 2분의 1. 4분의 1, 2분의 1, 2분의 1이 되는 것이죠. 오케이? 4분의 1, 2분의 1, 2분의 1. 자, 해임은 퇴직급여를 까지 않는 배제 징계입니다. 대신 그 사유가, 해임 당하는 그 징계의 사유가 돈 문제로 징계를 당하면 그때는 깝니다. 그래서 해임은 원래 퇴직급여에 제한이 없는 배제 징계인데 다만 해임 징계를 당하는 그 사유가 돈하고 관련돼 있어. 그러면 퇴직급여를 깝니다. 그 깔 때 파면의 절반을 깝니다. 그래서 8분의 1, 4분의 1, 4분의 1이 돼야 되는 것이죠. 파면이 4분의 1, 2분의 1. 퇴직급여가 5년 미만 근무했으면 너무 적게 쌓여 있기 때문에 4분의 1을 까고 5년 이상이면 원래대로 2분의 1을 깝니다. 퇴직수당은 그냥 보충적으로 주는 것이니까 똑같이 그냥 2분의 1을 까버립니다. 그래서 4분의 1, 2분의 1, 2분의 1 까는 것이죠. 해임은 원래 까지 않아. 이 퇴직급여에 영향이 없는 것이 이 해임인데 다만 돈 문제로 인해서 해임을 당해. 그러면 깝니다. 깔 때 얼마를 까? 파면의 절반을 깝니다. 그래서 8분의 1, 4분의 1, 4분의 1을 깝니다. 거기까지 좀 숙지하셔야 됩니다. 맨 아래 박스를 보시면 이 징계 외에 경고주의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비록 징계를 하지는 않지만 얘 좀 뭘 좀 잘못하긴 했어. 이때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경고주의라는 것을 합니다. 그래서 그 경고주의는 징계는 아니죠. 징계 종류에 안 들어가니까 징계는 아니지만 1년 이내 2회의 경고를 받은 자가 같은 기간 내 다시 경고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
해봐야 됩니다. 이렇게 징계 전 단계가 경고주의라는 사실적인 어떤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래서 이 경고주의는 징계가 아니기 때문에 특별한 불이익은 없어요. 그러면 불이익이 아예 없냐? 또 그건 아닙니다. 금평할 때 일부분 까게 돼 있어요. 점수를. 그래서 경고주의도 징계는 아니지만 일정한 불이익을 줌으로써 경고주의조차 이제 맞지 않도록 주의하게끔 그렇게 하는 것이 경고주의입니다. 아래 판례를 보시면 징계에 관한 일반 사면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사면의 효과는 소급하지 아니하므로 파면 처분으로 이미 상실된 원고의 공무원 지위가 회복될 수 없는 것이니 원고로서는 파면 처분의 위법을 주장해서 그 취소를 구할 소송상 이익이 있다. 이게 뭔 말이죠? 파면 처분을 받아서 그 파면 처분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데 그때 이 사면이 내려졌어. 그러면 소송을 계속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겁니다. 아니 사면 내려졌다고 해서 그 공무원이 이미 잘린 공무원이 살아나? 이미 잘린 공무원이 살아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살아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소송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왜 이런 판례가 왜 나와? 여러분 사면이라는 것이 사면이 어떤 국가의 행위에 효력을 없애는 것이 사면이거든요. 오케이? 국가가 한 행위에 효력을 없애는 것이 사면입니다. 근데 이게 형사처분에 있어서도 사면을 할 수가 있고 그냥 행정처분에 있어서도 사면을 할 수가 있어요. 대통령이. 그래서 옛날에는 뭐 음주운전한 거 막 형사처분, 행정처분 전부 다 막 사면을 몇 년에 한 번씩 막 했었어요. 그래서 운 좋은 사람은 음주 딱 적발됐는데 적발되고 바로 직후에 음주운전 사면해가지고 행정처분이고 형사처분이고 하나도 그냥 안 받는 사람들도 옛날에 있고 그랬어요. 근데 하도 막 비판이 많이 있으니까 요즘은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이 사회 통합을 위해서 대통령의 통치행위로서 하는 것이 이제 사면인데 사면이 딱 떨어지면 그 처분에 효력이 없어집니다. 다만 생각해보시면 형사처분을 한 것을 사면에 내려줘. 그럼 그 효력이 없어지죠. 근데 이미 빵에 갔다 온 것이 효력이 없어져? 이미 빵에 갔다 온 건 갔다 온 거지. 빵에 갔다 온 것을 그걸 어떻게 할 수는 없죠. 빵에 들어가 있는데 사면이 내려줘. 그럼 바로 그냥 풀려나는 것이죠. 그러나 빵에 이미 갔다 왔어. 갔다 온 걸 어떻게 그걸 바꾸지는 못해요. 마찬가지로 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아가지고 그냥 징계처분에 있어. 예를 들어서 뭐 정직 3개월인데 정직 당하면 월급이 하나도 안 나오지 않습니까? 정직 1개월 정도, 정직 3개월이 됐는데 한 1주 정도 지났을 때 사면 딱 내려져. 그러면 아예 효력이 없어져 버려가지고 그뒤부터 월급 제대로 받는 것이죠. 지나간 것은 안 되고 지나간 거 한 달 동안 월급 하나도 못 받는 거 그것은 다시 주지는 않고 대신 앞으로는 계속 받는 것이죠. 오케이? 잘렸어. 잘린 것을 다시 살리지는 못하죠. 사면이. 이미 빵에 가서 빵을 사른 것을 되돌리지 못하듯이 이미 잘렸어. 잘리는 것을 다시 살리는 사면은 없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판례가 어땠냐면 옛날에 이 징계를 받았을 때 징계를 받은 상태에서 사면이 떨어져. 그러면 징계가 막 집행 도중에는 이익이 확 있죠. 그러나 잘린 사람은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례가 옛날에 개판인 판례가 있었던 건 옛날에 사면이라는 것은 이 행정이 한 그 처분의 효력을 없애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해임이나 파면에 대해서 소송을 건 것이 효력을 없애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근데 사면이라는 것이 이미 효력을 없앴기 때문에 각하처벌했었어요. 옛날에. 근데 사실은 그것이 아닌데 사면이 해임 파면된 것을 살리지 못하는데 옛날에는 사면이라는 것이 그 처분의 효력을 없애는 것이니까 너는 지금 효력을 없애려고 소송을 제기했지 않느냐. 그래서 해임 파면당한 사람 중간에 사면이 딱 있으면 소송 중에 사면이 있으면 각하 처벌했다니까요. 말이 안 되는. 그것 때문에 사실상 이 사람이 구제를 못 받는 거지 않습니까? 사실상 구제를 못 받는 것은 변론으로 하고 법 원칙상 아니 사면이라는 것이 처분의 효력을 없애는 것이기 때문에 너는 지금 해임 파면 처분의 효력을 없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근데 지금 사면으로 인해서 효력을 없앴으니까 각하 이렇게 처벌했다니까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옛날에 그런 것이 있었어요. 그 해임 파면 처분의 효력을 없앴지만 잘린 사람을 살려주진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소송을 계속했어야 되는데 옛날에는 중간에 각하를 처벌했다니까요. 해임 파면 처분 취소송을 제기했을 때 중간에 사면 처분이 내려지면 그 취소송을 각하시켜버렸어요. 그것 때문에 그 뒤에 이제 판례가 바꾼 거죠. 이게 바꾼 겁니다. 당연히 이게 맞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판례가 있는 겁니다. 옛날에는 그 반대로 했다가 해임 파면됐어. 사면 내려졌다고 해서 그 사람이 살아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소송을 할 이익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소송을 계속 해야 되는 것이지 사면 떨어졌다고 해서 소송을 각하하면 안 되는 거죠. 당연한 건데 당연한 판례입니다. 자, 맨 끝에 판례 중간에 승진 임용되기 전에 그러니까 승진이 확정된 다음에 승진 임용되기 전에 즉 승진 후보자죠. 승진 후보자가 승진 임용되기 전에 감봉 이상의 지금은 정직인데 옛날에는 감봉이었어요. 감봉 이상 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 시험 승진 후보자 명부에서 삭제한 그 삭제 행위는 그 아래 행정청 내부의 준비 과정에 불과하고 아래 별도의 행정 처분이 된다고 할 수 없다. 이게 뭔 말이죠? 어떤 사람이 승진 후보자에서 지금은 이제 정직 이상인데 옛날에는 이제 감봉 이상이었죠. 어쨌든 뭐 정직이라고 하면 정직 징계를 받았어. 정직 징계를 받았는데 그 사람이 정직 징계를 다투지 않고 정직 때문에 승진 후보자 명부에서는 당연히 삭제하지 않습니까? 삭제한 그것을 다툰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소청 기간이 지나가 버린 거야. 그러니까
우리 저 공무원은 징계라든가 불이익한 인사처분을 받으면 소청을 제기해야 됩니다. 근데 그 소청 제기가 30일이거든. 30일. 일반적인 행정심판이 90일이거든요. 90일, 180일. 안날로부터 90일, 있은 날로부터 180일. 행정소송은 90일 1년. 안날로부터 90일, 있은 날로부터 1년. 이제 90일, 180일, 90일 1년인데 소청심사는 징계라든가 인상 불이익 처분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반드시 소청심사를 거쳐서 가야 되지 않습니까? 소청심사를 거치지 않으면 소송도 못 가. 그냥 끝나버려. 근데 그 소청심사가 30일 이내에 제기되거든요. 엄청 짧잖아요. 그래서 하다가 싹 그냥 지나버리는 거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소청심사를 30일 이내에 제기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툴 방법이 없어. 그때 뭘 주장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무효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 징계에. 왜냐면 무효는 언제 어디서든 당연 무효이기 때문에 제소기간 제한도 없고 또 행정심판 전치가 돼 있어도 행정심판 거치지 않아도 그냥 무효는 소송을 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효를 주장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여기에서는 이 사람은 승진 후보자니까 정직 이상을 먹었을 때 후보자 명부에서 삭제하는 거 그걸 가지고 이제 따지려고 한번 해본 거죠. 근데 판례가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야 징계를 가지고 다퉈야지 왜 이걸 가지고 이것은 그냥 징계를 먹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그냥 사무 처리에 불과한 것이지 이것은 그 자체가 너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너의 권리를 침해한 것은 징계처분이기 때문에 징계처분을 다퉈야지 이걸 가지고 다투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한 것이죠. 그러나 징계처분은 이미 소청 제기간이 지나서 이제 못 다투게 돼버린 것이죠. 다음 페이지. 자, 징계벌과 형사벌을 비교해보면 징계벌은 권력의 기초가 특별 권력, 내부 권력이죠. 내부 권력, 특별 권력. 형사벌은 일반 통치권. 목적이 징계벌은 내부 질서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고 형사벌은 일반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자, 아래 1번에 아까 본 것이지만 양자를 병과해도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 2번 감사원과 검찰, 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은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일을 마친 때에는 10일 내에 소속 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개시했어 또는 종료했어. 그러면 기관장한테 10일 이내 통보를 해줘야 됩니다. 아울러서 구속할 때에는 미리 알려줘야죠. 구속할 때는 그 사람이 공무원이라는 것을 알면 그 공무원의 소속 기관장에게 미리 통보를 해야 됩니다. 자, 아래 3, 4는 이제 비교하셔야 돼요. 3, 4. 자, 3. 검찰, 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 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즉 수사 조사 중이면 징계 절차를 멈출 수 있어요. 멈춰야 하는 것이 아니라 멈출 수 있어요. 계속 진행할 수도 있는 것이죠. 계속 진행할 수도 있고 멈출 수도 있습니다. 근데 4번의 감사원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조사 개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징계 의결의 요구 기타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합니다. 이 진행하지 못한다는 것이 징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기다렸다가 감사원 조사 끝나면 결과 통지 받은 다음에 하라는 겁니다. 왜 그래? 우리 생각에 수사가 감사원 조사보다 훨씬 더 중요할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감사원 조사가 훨씬 중요합니다. 왜? 수사는 뻔해. 음주운전했어. 그냥 술 몇 잔 먹고 음주운전한 거 뻔히 다 알잖아요. 그 내용이 뻔히 다 알아. 그냥 별 다른 내용이 없어. 그래서 그 음주운전 형사처벌 받을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바로 그냥 징계해도 돼요. 징계 바로 해도 되고 나중에 수사 결과 통보 받고 나서 해도 되고 그렇지만 통상 그냥 해버립니다. 왜? 내용 자체가 뻔하니까 통상 그냥 해버립니다. 근데 감사원에서 조사시 통보가 오면 감사원은 아무 사건 막 건드려요. 아니죠. 감사원은 엄청 중요한 것만 건듭니다. 감사원은 중대한 사건이라든가 또는 어떤 조직적인 구조적인 그런 잘못에 대해서 파들어가기 때문에 한번 파들어가면 감사원은 저 끝까지 다 파내버려요. 그냥 완전히 그냥 해집어서 잘못하는 사람들 싸그리 다 잡아버리거든요. 그래서 감사원 조사가 다 끝나면 해임 파면시킨 사람을 파면시켜야 할 사람을 지금 막 견책 감봉 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사원 조사 중인 사건에서 조사시 통보를 받아 그러면 징계 절차를 멈춰야 됩니다. 강행적으로. 대신 수사 개시 통보는 수사기관에서 수사 개시 통보는 징계 절차를 진행해도 되고 진행하지 않아도 되고 즉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생각하고 좀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수사기관 수사가 더 중요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감사원 조사를 더 중요하게 봐서 감사원 조사 개시 통보를 받으면 멈춰야 돼. 무조건 멈췄다가 나중에 결과 통보를 받은 다음에 해야 됩니다. 자, 6번의 징계 절차. 자, 1. 경찰 기관장의 요구. 자, 기억. 경찰 기관장은 중간에 징계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와 하급 기관으로부터 징계 의결 요구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징계위원회를 구성해서 징계 의결을 요구해야 합니다. 가행 규정. 자, 니은의 첫줄 끝에 상급 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 관할에 속한 경우에는 그 상급 경찰기관장에게 징계 등 의결의 요구를 신청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경찰서 소속 경감이 비위를 저질렀어. 경감은 경찰서에서 못하고 경찰서에서는 경위 이하만 하고 경감은 시도청에서 하거든요. 소속은 지금 경찰서 소속 경감이지만 경감이 비위를 저질렀어. 그러면 시도청으로 보내야 됩니다. 시도청 징계위원회에서 하니까. 그래서 그때 이렇게 징계 의결의 요구를 신청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징계는 징계건 뭐 징계 의결 요구건 뭐 징계 의결의 신청이건 다 해야 한다로 다 돼 있습니다. 자, 리을을 보시면 리을 징계 등 의결 요구 또는 신청은 아래 끝에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해서 요구하거나 신청해야 됩니다. 징계를 할 때 기관장이 경징계, 중징계 구분해서 신청해야 돼요. 그러면 저 뒤에 어떤 조항이 있냐면 징계위원회는 그 뭐 징계 대상자의 평소 근무하는 행태, 기관장의 의견. 어디에 있냐. 하여튼 저 뒤에 뭐가 있냐면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의결을 할 때 이 사람의 평소 행태라든가 또는 기관장의 의견을 고려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관장의 의견이 뭐 이겁니다. 경징계, 중징계를 가려서 징계 의결을 요구를 할 때 그냥 딱 징계위원회에다 그냥 던지는 것이 아니라 경징계, 중징계 써서 보내요. 그러면 징계위원회에서 그 의견을 고려해서 하해야 한다. 고려이기 때문에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그러나 고려해서 하해야 한다라고 해놨기 때문에 반드시 고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관장이 경징계라고 쓰면 경징계 하는 것이고 중징계라고 쓰면 중징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징계와 관련해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기관장 별거 아니지 않아? 왜냐? 징계위원회가 의결기관이잖아요. 그래서 징계위원회가 의결하면 그대로 해야 되거든요. 물론 재의결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너무 약하다고 하면 재의결 요구를 하는 제도가 있어요. 그럼 그 제도 현장에서 거의 쓰여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징계위원회가 의결 기관이기 때문에 기관장이 맘대로 못하고 징계위원회 의결대로 이제 징계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에 기관장 힘 별거 아니네. 왜? 징계위원회가 의결 기관이니까 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기관장이 징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관장이 별게 아닌 것이 아니죠. 뭐냐면 징계위원을 임명하는 것이 기관장이거든요. 징계위원을 임명하는 것이 기관장이니까 내 말을 들을 사람을 임명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징계에 있어서 경징계, 중징계를 가리는 사람이 기관장입니다. 왜? 경징계, 중징계를 가려서 구분해서 요구하라고 해놨어요. 요구하면 징계위원회는 기관장의 의견을 고려해서 징계해야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경징계라고 중징계라고 쓰면 그게 지금 반영돼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관장이 경징계, 중징계를 가려버리는 것이죠. 기관장이 경징계 쓰면 중징계는 절대로 잘리지는 않는 것이죠. 기관장이 중징계 써 그러면 이제 난리 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징계위원회가 의결 기관이기 때문에 징계위원회의 의결대로 기관장이 징계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기관장도 상당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비협을 보시면 경찰 기관장은 그 소속이 아닌 경찰 공무원에게 징계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연히 경찰 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 만한 충분한 사유를 명확히 밝혀 이를 통지해야 됩니다. 사유를 명확히 밝혀 정리해서 보내줘야 되는 것이죠. 자, 근데 통지를 받은 경찰기관장은 타당한 이유가 없으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하거나 상급 경찰기관장에게 징계 등 의결 요구를 신청해야 됩니다. 30일 이내. 이게 뭐랑 똑같아? 우리 저 경찰 감찰 규칙을 보시면 소속 공무원의 비위 사실, 의무 위반 사실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오면 2개월 이내 신속히 철회한다. 기관 통보가 들어오면 1개월 이내 신속히 처리한다. 이게 있습니다. 그 1개월, 그 기관 통보가 이거거든요, 이거. 타소속 공무원에 대한 그걸 밝혀내면 명확히 이게 정리해서, 명확히 사유를 밝혀 정리를 해서 보내주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리를 해서 보내주니까 빨리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30일 이내에 징계 의결 요구 등을 하야 한다. 가행규정으로 해놓고, 이게 경찰 감찰 규칙의 기관 통보 사건에 대해서는 1개월 이내 신속히 처리한다 한 조항이랑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것이고. 자, 오른쪽에 징계시효. 징계시효가 전에는 다 3년이었어요. 3년. 근데 하나 생기고 또 하나 생겨서 지금은 이제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로 구분된 것이 10년, 5년, 3년. 그것이 각각 성, 금, 기타입니다.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이 성 10년, 그 다음에 금품 관련된 것은 5년, 나머지가 이제 3년입니다. 그래서 10년, 5년, 3년, 성금, 기타, 이렇게 숙지를 해주세요. 성금, 기타. 자, 아래 징계 부과금을 보시면 1항의 중간에 징계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징계 외에 취득하거나 제공한 금전 또는 재산상 이익의 아래 5배 내에 징계 부과금 부과 의결을 징계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한다. 역시 징계는 징계건 징계 의결 요구건 징계 부과금의 부과 의결 요구건 다 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하여야 한다. 그래서 기관장이 돈 먹고 봐주지 못하도록 일률적으로 강행 규정으로 해놨고요. 자, 2항 3항을 보시면 2항이 징계위원회는 징계 부과금 부과 의결을 하기 전에, 자, 징계 부과금 부과 의결을 하기 전에를 두껍게 좀 칠해주시고, 그러니까 2번이 징계 부과금 부과 의결을 하기 전에, 그다음에 3번이 징계 부과금 부과 의결을 한 후에 이렇게 됩니다. 징계 부과금 부과 의결을 하기 전에 징계 부과금 부과 대상자가 그 아랫줄 형사처벌을 받거나 또 아랫줄 환수금이나 가산 징수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끝에 조정된 범위에서 징계 부과금 부과를 의결해야 된다. 이 말이 조금 깎아줘야 된다는 것이죠. 징계 부과금 부과 의결을 하기 전에 이 사람이 형사처벌을 받거나 어떤 처벌이라든가 꼭 징계 부과금은 아니지만 유상 금전적인 어떤 제재를 당하면, 그걸 이행을 하면 그러면 깎아주라는 얘기입니다. 조정된 범위에서. 3항은 징계 부과금 부과 의결을 했어.
근데 아직 안 낸 상황이죠. 징계 부과금 부과 의결을 했는데 아직 안 낸 상황. 그때는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 책임 등을 이행한 경우 또는 환수금이나 가산징수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가래 이미 의결된 징계 부과금의 감면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것도 강행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징계 부과금 그냥 무조건 별도로 하는 것이 아니라 형사처벌이라든가 또는 다른 금전적 처벌하고 연계시켜서 하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자, 징계위원회의 의결. 기억에 징계처분은 반드시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행해야 하고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행한 징계처분은 무효입니다. 그렇지? 지휘관이 그냥 맘대로 자기 맘대로 이거 정직! 해서 정직 딱 때려보세요. 상상을 할 수가 없죠.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징계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한 징계는 당연히 무효죠. 무효. 자, 니은에 징계 등 심의 대상자의 출석. A번에 징계위원회가 징계 등 심의 대상자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그때 출석 통지서로 하되 징계위원회 개최일 5일 전까지 징계 등 심의 대상자에게 도달되도록 해야 됩니다. 왜 5일 전까지 해? 준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징계위원회 출석 요구는 5일 전까지. 감찰 출석 요구는 조사기일 3일 전까지죠. 경찰 감찰 주지에서 감찰 출석 요구는 조사기일 3일 전까지. 징계위원회는 5일 전까지. 왜 그래? 징계위원회가 훨씬 중요하죠. 감찰 조사는 내가 가서 이제 소명하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징계위원회는 이제 잘려 말어 이것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징계위원회가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5일 전까지. 감찰 조사 출석 요구는 3일 전까지. 그렇게 해놨습니다. 자, C번에 징계위원회는 출석 통지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끝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했을 때는 그 대상자가 통지했는데 출석하지 않아. 그러면 끝에 서면 심사로 징계 등 의결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출석해서 의견 진술할 기회를 줘야 되는 것이지 출석하지 않으면 뭐 징계를 못해. 그건 아닙니다. 기회를 주면 됩니다. 기회를 줬는데 자기가 출석하지 않아. 그러면 불출석 징계위원회 개최할 수 있습니다. 자, 다만 징계 등 심의 대상자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는 그러니까 지금 통지를 해줘야 되잖아요. 즉 출석해서 의견 진술할 기회는 꼭 줘야 되잖아요. 기회를 주려면 통지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 도망갔어. 그럴 때는 징계 등 심의 대상자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출석 통지를 관보에 게재하고 그 게재일부터 10일이 지나면 출석 통지가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이 말이 도망갔어. 그러면 관보에 출석 통지를 한 다음에 10일이 지난 시점에 징계위원회에 개최할 수 있는 것이죠. 불출석 징계위원회 개최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가끔 도망가는 사람이 있어요. 뭐 걸려 또는 걸릴 것 같은 직감이 딱 와. 그럼 바로 그냥 도망가서 안 나타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징계위원회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출석 의견 진술의 기회를 줘야 되지 않습니까? 출석 의견 진술의 기회를 준다는 것은 징계위원회가 며칠에 있으니까 출석해라 라고 통지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통지해주는데 도망가 버렸어. 통지를 못 해주잖아요. 그때는 관보에 게재한 다음에 10일이 지난 시점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자, 아래 관련 판례 1번을 보시면 1번 판례가 제가 거기다가 좀 적어놨습니다. 빨간색으로 좀 적어놨는데 왜 적어놨냐면 우리 판례 특성이 있죠. 판례라는 것은 판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 판례 중간만 딱 떼가지고 그냥 넣어놓는 경우가 있어요. 넣어놓고 그것이 이 객관식 시험에 지문화가 한 번 된 다음에 계속 똑같은 지문이 막 지문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은 이 판례 전체를 읽어야 이게 이해가 되는 것이 그냥 하면 이게 엉뚱한 내용이 돼버리거든요. 뭔 말이냐면 경찰 공무원의 징계 의결 과정에 징계위원회에 출석하라는 통보를 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는 행정처분의 취소 사유에 불과하다. 이게 이 판례에 일부분을 넣어놓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출석하라는 통보를 하지 않았어. 아니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출석 통지를 하지 않고 그냥 불출석을 해버렸어. 무효야 무효. 왜 그래? 무효라고 써있어요. 국가공무법에 소청심사하고 징계하고는 의견 진술의 기회를 줘야 되면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라는 것이 출석시켜서 의견 진술할 수 있게 하라는 겁니다. 근데 통보를 안 해줬어. 그 말은 곧 의견 진술의 기회를 아예 안 준 거지 않습니까? 그럼 무효라니까 무효. 국가공무법에 딱 써있어. 소청심사랑 징계 무효입니다. 무효. 소청심사에 무효라고 써놓은 다음에 징계에서도 똑같이 준용하라고 이렇게 써있어요. 이건 뭐야? 이것은 제가 거기다 적어놨듯이 본인이 출석 포기서를 이미 제출했어요. 본인이 출석 포기서를 제출하니까 출석 통지서 안 보내고 그냥 징계위원회 개최한 거야. 거기에 대해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려면 출석 통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출석 통지 안 한 거잖아. 그러나 본인이 불출석 이 출석 포기서를 제출하니까 이 출석 요구서를 안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아예 의견 진술 기회를 아예 차단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출석 통지서를 안 보낸 위법은 있고 그래서 이것은 하자는 있어. 즉 위법의 사유는 있어. 그러나 무효는 아니죠. 그러니까 이 국가공무법에서 적시하고 있는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면 무효. 이것은 아예 의견 진술 기회를 아예 차단한 것이죠. 그러면 무효입니다. 대신 이 판례는 이 사람한테 아예 의견 진술 기회를 차단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출석하지 않겠다고 해서 그냥 출석 통지 안 한 것이라 이게. 그래서 이게 이 지문만 돌아다니면 안 되는 지문이에요. 근데 이 지문만 돌아다녀요.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게 판례의 일부분인데 정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막
신문 시험 지문에 막 돌아다니는데 이 배경이 원래 출석 기회를 주지 않으면 출석해서 의견 진술할 기회를 주지 않고 그걸 원천적으로 차단해버리면 무효입니다. 무효. 위법의 사유에 무효 사유의 위법이 있고 취소 사유의 위법이 있어요. 무효 사유의 위법이라는 것은 그 하자가 중대 명백할 때 그때 무효 사유의 하자라고 무효 사유의 하자 또는 무효 사유의 위법 사유로 봅니다. 대신 중대 명백하지 않으면 뭐 중대하기만 하고 명백하지 않아 또는 명백한데 중대하지 않아 그러면 취소 사유의 위법 사유로 봅니다. 근데 출석 기회를 아예 그냥 차단해버려. 그러면 무효입니다. 무효. 그러나 이거는 지금 아예 차단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출석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출석 요구서를 보내지 아니한 것에 불과해요. 그래서 그것은 무효는 아니다. 무효가 아니란 말이 하자는 있으되 취소 사유의 하자다. 그런 말입니다. 자, 오른쪽 A번에 자, 신문과 진술권. 자, 징계 의결 시 징계 대상자 또는 대리인에게 출석 및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해야 하며 이를 결한 징계는 무효라니까요. 오케이? 이게 소총심사나 징계나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아까 저 판례는 이거랑 똑같은 판례가 아니에요. 그래서 구체적인 사항을 좀 아셔야 되는데 엉뚱한 내용만 그냥. 자, 그래서 출석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으면 무효입니다. 대신 이 말이 불출석 징계가 아예 불가능하다 이 말이 아닙니다. 출석 의견 진술 기회를 반드시 줘야 돼. 근데 줬는데 자기가 출석하지 않아. 그러면 불출석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여튼 기회는 줘야 됩니다. 기회는. 자, D번에 D. 징계 등 심의 대상자는 증인의 신문을 신청할 수 있고요. 이 경우 징계위원회는 의결로서 그 채택 여부를 결정해야 됩니다. 증인 신문 신청할 수 있고 그건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징계위원회 의결로서 채택 여부를 결정해야 되고요. 자, 2번에 징계 등 의견을 요구한 자 또는 징계 등 의견을 요구를 신청한 자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해서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징계나 중징계 관련 징계 부과금 요구 사건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징계위원회에 출석해서 의견을 진술해야 됩니다. 이 징계 등 의견을 요구한 자, 기관장이죠. 기관장인데 기관장이 직접 출석하지 않고 저 청문 우리 감찰 직원이 출석하였죠. 근데 그 청문 감찰 직원이 중징계 관련해서는 반드시 출석해서 의견을 진술해야 됩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 맨 아래 주의를 보시면 빨간색 징계 사유가 발생하면 징계위원회에서의 의결을 거치게 되고 그 의결만으로 효력을 발생한다? 그 의결만으로 효력을 발생하면 이 징계위원회가 뭐죠? 의결기관이죠. 의결기관은 의결을 할 뿐이고 그 의결이 행정청을 기속할 뿐이죠. 그 행정청이 별도로 징계 처분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징계라는 것이 어떻게 돼?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의결을 해. 그러면 그 징계 의결대로 기관장이 징계 의결대로 징계를 별도로 해야 되는 것이죠. 별도로 징계 처분을 해야 그래야 징계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의결했다고 해서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의결기관은 대외적으로 국가의 의사표시를 대외적으로 할 수 없잖아요.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신해서 대외적으로 의사표명을 할 수 있는 것은 행정청뿐입니다. 그래서 의결기관은 안 됩니다. 의결기관은 안 되고 행정청이 별도로 징계처분을 해야만 그 대신 행정청이 징계처분을 할 때 의결기관이 의결한 대로 하는 것이죠. 의결한 대로. 그러니까 이제 의결기관인 것이고 자, 리얼의 의결 기한이 징계 등 의결 요구를 받은 징계위원회는 그 요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징계 등에 관한 의결을 해야 됩니다. 그 아래 30일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징계 의결 기간 30일 또 30일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 그러면 30일 이내에 연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0일 밑에 의결 기한을 제가 좀 적어놨는데요. 징계위원회 30일 고충심사위원회도 또 30일입니다. 다만 소청심사위원회는 60일 30일. 왜? 소청심사위원회는 이게 이제 소청심사가 특별한 행정심판이죠. 행정심판의 하나죠. 그러나 거의 재판하듯이 하거든요. 이거. 그래서 길게 60일로 좀 길게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징계위원회하고 저 고충심사위원회는 30일 의결 기한이 소청심사위원회는 60일 30일. 자, 아래 의결 정수를 보시면 징계위원회 의결은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통상적인 경우니까 뭐 외울 필요도 없죠. 자, B번에 의견이 나뉘어서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해. 왜냐하면 징계 종류가 많기 때문에 징계가 그냥 딱 두 종류밖에 없어. 그럼 투표하면 과반수가 바로 나오겠죠. 근데 징계의 종류가 많기 때문에 투표한 것이 다 흩어지겠죠. 어느 하나가 과반수를 차지하지 못하겠죠. 여러 가지니까 징계. 그때 어떻게 하느냐. 의견이 나뉘어서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가 될 때까지 가장 불리한 의견을 제시한 위원의 수를 그러니까 가장 불리한 의견부터 따지는 거죠. 더해 가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으로 불리한 의견을 제시한 위원의 수에 차례로 더해서 과반수가 될 때까지. 그래서 과반수가 딱 되는 그 의견을 이 합의된 의결로 봅니다. 그래서 여기 가장 불리한 의견을 제시한 위원의 수를 그 다음으로 불리한이 소청에서는 유리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청에서는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똑같은 말입니다. 표현이. 왜냐? 가장 불리한 것에다가 그 다음으로 불리하면 가장 불리한 것보다는 유리한 거잖아요. 그래서 표현만 다르지 내용은 완전히 똑같아요. 당연하죠. 이거 뭐 과반수 정하는 방식이 완전히 뭐 똑같지. 그래서 똑같은 의미입니다. 자, 아래 C에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습니다. 이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는 것이 모여서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그냥 결재로서 딱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 사항들이 관할 이송 또는 기한 연기, 아까 30일 연기할 수 있잖아요. 그 기한 연기 그다음에 관할 이송 이런 것들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즉 모여서 위원회 개최하지 않고 그냥 결재만 받아서 할 수 있다. 자, 다음 페이지. 징계위원회 의결 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승진심사위원회, 징계위원회 내용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왜? 그 현장에서 별별 얘기 다 해버리거든요. 막 그 사람에 대해서 인생을 다 까발립니다. 까발려. 그래서 막 하지 말아야 할 얘기까지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그거 공개하면 진짜 칼부림 나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습니다. 자, 시옷.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이게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등 사건을 의결할 때는 징계 등 심의 대상자의 비위행위 당시의 계급 직위, 초중간에 평소 행실, 공적, 뉘우치는 정도나 그 밖의 정상과 징계 등 의견을 요구한 자, 이게 기관장이거든요. 징계 등 의견을 요구한 자, 기관장의 의견을 고려해야 한다. 그래서 기관장이 경징계, 중징계를 구분해서 요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경징계, 중징계 구분해서 딱 보내. 그러면 그것을 고려해야 한다. 고려하기 때문에 지킵니다. 지켜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면 중징계를 해주고 경징계 의결을 요구하면 경징계를 해주고 그렇게 합니다. 자, 이응에 징계위원회는 징계 등 의결을 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징계 등 의결을 요구한 자에게 의결서 정본을 보내서 통지해야 됩니다. 사본이 아니라 정본. 정본은 원본은 아니지만 원본하고 똑같은 거. 원본은 아니지만 원본하고 뭐 법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법적으로나 똑같은 효력을 갖는 것이 정본입니다. 자, 아래 징계에 있어서 참작 사유, 징계, 원시로는 이제 징계 사유에 따라서 양형대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조금 깎아주거나 징계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사유가 본인 참작 사유가 있고 감독자 참작 사유가 있습니다. 자, 본인 참작 사유를 먼저 좀 보시면 첫째 줄에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징계 책임을 감경해서 징계 의결하거나 징계 책임을 묻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즉 깎아주든지 아니면 징계를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1번에 과실로 인해서 발생한 의무 위반 행위가 다른 법령에 의해서 처벌 사유가 되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없는 때, 과실로 발생했는데 처벌 사유가 되지 않고 다른 법령에 의해서 또 비난 가능성이 없어. 아주 사소한 사항이죠. 아주 사소한 사항이면서 과실로 인해서 발생했어. 그러면 좀 깎아주거나 또는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감독자 문책 시 참작 사유를 보시면 둘째 줄에 징계 책임을 감경해서 징계 의결 요구 또는 징계 의결하거나 징계 책임을 묻지 아니할 수 있다. 즉 깎아주거나 아예 안 할 수 있다. 자, 1항 부하 직원의 의무 위반 행위를 사전에 발견해서 적법 타당하게 조치한 때 언론 보도되거나 또는 감찰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본인이 알아서 기관장한테 보고해. 그런 때를 말하는 것이고요. 자, 2항 부하 직원의 의무 위반 행위가 감독자 또는 행위자, 이 부하 직원의 의무 위반 행위를 감독자, 지금 감독자 참작 사유잖아요. 근데 감독자뿐만 아니라 그 행위자, 부하 직원, 감독자나 그 부하 직원, 그 행위자의 비번일, 휴가 기간, 교육 기간 등에 발생했을 때, 즉 내가 휴가 중에 발생해서 그럼 나는 뭐 별 책임이 없는 거잖아요. 또 그 위반 행위자가 휴가 중에 한 일 때문에 그래. 그러면 그건 개인의 상황까지 감독자가 감독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징계를 감경하든지 또는 징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3항에 부임기간이 1개월 미만, 그래서 업무 파악도 제대로 안 됐을 때, 그래서 달수로 따졌을 때 최고 그냥 딱 한 달 이내야, 부임한 지 한 달 이내야. 그러면 업무 파악도 제대로 안 되고 직원들 성향 파악도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 부하 직원이 한 행위에 대해서 감독자를 문책하거나 또는 과도하게 문책하면 너무 심한 경우이기 때문에 그때는 좀 감경하거나 또는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오른쪽 징계 집행을 보시면 역시 경기 중임이에요. 역시 경기 중임. 그래서 자, 경징계, 기관장, 아래 중징계, 임용권자 그렇게 갑니다. 그래서 자, 경징계. 자, 기억에 징계 등 의결을 요구한 자는 경징계의 징계 등 의결을 통지받았을 때는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징계 등을 집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경징계, 기관장이 이 징계 등 의결을 요구한 자가 기관장이거든요.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이 징계 등 의결을 요구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기관장하고 아예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경징계는 기관장이 15일 내 집행해야 됩니다. 자, 니은에 중간에 징계 등 의결을 집행할 때에는 의결서 사본에 처분 사유 설명서를 첨부해서 징계 등 처분 대상자에게 보내야 합니다. 이렇게 이 징계 의결서하고 그다음에 처분 사유 설명서를 보내는 것이 이게 징계 집행이거든요. 그래서 징계 등 의결을 요구한 자, 즉 기관장이 징계 의결서 사본에다가 처분 사유 설명서를 첨부해서 징계 처분 등 대상자에게 보내야 합니다. 자, 중징계는 징계 등 의결을 요구한 자는 징계 등 의결을 통지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임용권자에게 보내야 됩니다. 왜? 중징계는 임용권자가 집행권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징계는 그 기관장이
받아. 그럼 자기가 임용권자, 그럼 자기가 그냥 하면 되는 것이고, 자기가 15일 내에 하면 되는 것이고, 별도의 임용권자가 따로 있어. 그럼 임용권자한테 보내줘야 됩니다. 언제? 지체 없이. 왜냐? 지체 없이 보내줘야 그 임용권자가 15일 내에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중징계는 기관장이 징계위원회부터 통보를 받아. 그러면 자기가 임용권자면 그냥 15일 내에 자기가 집행하면 되는 것이고, 대신 별도의 임용권자가 있으면 별도의 임용권자에게 지체 없이 보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별도의 그 임용권자가 15일 내에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니은에 중징계 처분에 제청을 받은 임용권자는, 그렇게 받은 임용권자는 15일 내에 의결서 사본에 처분사유 설명서를 첨부해서 징계된 처분 대상자에게 보내야 합니다. 이렇게 처분사유 설명서 보내는 것이 바로 징계 집행이거든요. 그래서 15일 내에 집행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 좀만 쉬었다가 10분에 시작할게요.